자, 제이든 산초 길고 긴 어떤 그 딜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이든 산초는 사실 계속해서 거의 가까워졌다. 네.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물씬 풍겼는데 비로소 정말 합의 직전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일단 발표가 나려는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를 전문으로 좀 다루는 독일 언론 쪽에서도 거의 합의가 완료가 됐다라는 그렇죠. 뉘앙스의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올해는 드디어 이 딜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역시 잉글랜드 영국 내 기자들보다는 특히 독일 쪽 기자들의 어떤 지금은 신뢰도를 많이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산초 딜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여러 기사들을 종합해 보고 또 팬들의 여론도 수렴해 보면 결국은 독일 쪽 기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패트릭 베리거의 이야기는 조금 더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맨유와 도르트문트, 산초 딜의 합의에 직전에 다다랐다. 그래서 합의 예상 금액은 8,500만 유로라고 하고요. 네. 첫 번째 제의 때는 7,200만 유로, 두 번째 제의 때는 약간 올려서 7,800만 유로를 제의했지만 도르트문트는 그동안 9천만 유로가 아니면 웬만하면 수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었대요. 하지만 마지막 들어서 결국 도르트문트가 500만 유로는 양보하는 선에서 8,500만 유로로 일단 이적 기본금은 최종적으로 결론에 도달하려는 것 같습니다. 약간 내려준 것 같아요. 네, 이게 파운드로 환산하면 7,300만 파운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금액이 1억 2천만 유로 정도였잖아요. 그 정도로 꽤 컸었는데 다행히 1년 뒤에 훨씬 더 깎은 가격으로 맨유는 산초 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지금 거의 직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적료를 내렸기 때문에 딜로 봤을 때는 괜찮은 딜, 좋은 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에 영입을 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었는데 1년을 쓰지 못했다는 거, 본인들이 이제 쓰고 싶었던 선수를 쓰지 못했다는 거, 그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있죠. 네, 어쨌든 영입하려는 선수를 결과적으로는 영입을 했고 늦긴 늦었지만 한 시즌 늦었지만 이적료도 조금은 내리면서 서로 간의 어떤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는 잘 데려왔다. 아마 맨유 팬분들도 일단 산초라는 선수가 워낙 대단하고 우수한 선수고 정말 맨유로서는 1티어가 아니죠. 1타겟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확실한 매물이었잖아요. 그럼요. 그런 선수를 어쨌든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데려왔다는 점에서 시기가 1년 미뤄진 건 그래 아쉽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그래도 이 영입을 환영할 만하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 영입이 정말 확실하게 오피셜까지 뜬다면 우리가 드디어 산초를 데려왔다. 그치. 이건 그냥 실망할 거 없이 그대로 기뻐하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시즌에 제이든 산초를 데려오지 못해서 만약에 챔스 티켓을 못 땄다. 그러면 이번에 데려온다 하더라도 팬들 입장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로파리그 결승 가서 우승을 하지 못한 건 아쉬우나 챔피언스리그 티켓 땄고 그쵸. 리그 2위 했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 깎아서 올해 데려왔다 그러는 거는 좋아.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 그리고 지금 맨유의 스쿼드가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리빌딩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천천히 네. 이렇게 뭔가 급진적이진 않을 그런 수 있어도. 느낌은 아니지만 근데 천천히 돼가고 있어요. 급진적인 게 오히려 또 탈이 날 때가 있어요. 위험할 때도 있어. 네, 그렇기 맞아. 때문에 지금 솔샤르 감독 체제에서 조금씩 팀의 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전성기에 다다를 수 있는 선수들이 다수 아직까지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산초까지 시즌마다 조금씩 전력이 보강되고 있는 측면은 굉장히 좋게 보일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화는 긍정적으로 양 구단 간의 합의가 거의 종료가 되었다. 조만간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네, 그래서 유니폼을 이제 드는 모습을 빨리 좀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건 이제 잉글랜드가 유로 어디까지 이제 남아 있을 수 그러네.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대표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거의 오피셜 몸만 풀어요. 그렇죠. 이럴 거면 그냥 사진 찍어도 되지 않을까요? 잠깐 그- 나갔다 올게요. 하고 솔직히 사진 말해서 찍고. 제이든 산초 입장에서 감독님 나 쓰지도 않을 건데 나가 사진 찍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네. 할 말 있겠어. 그러면 사우스게이트가 그러겠죠. 너 있었냐? 이럴 수도 있어. 내 정신을 봐. 산초 뽑았구나. 씨. 내 정신. 이러면서 막. 그 얘기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8,500만 유로는 어디까지나 기본 금액.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옵션이 좀 붙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에게 도르트문트는 지금 이 기본 이적료의 일부를 세론 조항에 따라서 맨시티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세론 조항은 거의 대부분 기본 이적료에 할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500만 유로의 옵션가가 한 1,000만 유로가 붙는다 치면 세릴 O는 총합 가격인 9,500만 유로에서의 10% 내지는 15%가 아니고 8천만에 8,500만에 기본금이 8,500만에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이 있더라고요. 도르트문트가 일부러 순수 이적료는 조금 양보했을 수 있다. 왜냐면 일부러 이 금액을 적게 낮춰서 맨시티에게 세론 금액을 덜 주고 주는 거를 좀 덜하고 네, 반대로 옵션, 사실상 성사될 수 있는 옵션 조항들을 넣어서 뭐 그런 거 몇 경기 이상 출장 이런 그렇죠. 거는 대부분 보면 뭐 나중에 네. 충분히 다 되는 옵션이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마 그 옵션 조항을 넣어서 본인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이 계약을 목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네.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오피셜은 아닙니다. 사실 계약과 관련된 완전한 세부 내용이나 혹은 세론 조항이 정말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이적료 기본 금액이 아니고 옵션까지 포함한 가격에 그게 할당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계약서는 사실 열어보기 전까지 네. 몰라요. 특히나 뭐 그 주급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의 기사들에 나오는 거 보면 옵션이랑 이런 게 다 발동됐을 때 네. 왜냐하면 기사들이 우리도 기사를 보고 그냥 따라 쓰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속을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어떨 때는 옵션가를 빼고 네. 어떨 때는 옵션을 다 넣어서 최대한 많이 부풀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기자가 어떤 팀 다른 선수를 막 얘기할 때는 주급 옵션을 제외하고 그치. 그냥 기본 주급만 얘기해서 이 기자는 기본 주급의 소스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다른 어떤 선수 얘기할 때는 똑같은 기자인데 다 갑자기 넣어. 옵션가를 넣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좀 원하는 데 맞춰서 그러니까 주급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냥 참고사항, 네. 그냥 어쨌든 오피셜한 건 원래 공개가 안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계약도 그냥 이런 해석이 있다 정도지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뭐 도르트문트가 깎았을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일입니다. 네. 이거는 구단이 직접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존재한다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부 보도에서는 옵션가가 한 1,000만 유로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있었고. 제가 볼 때 옵션 중에 도르트문트는 이거 성사되겠지 하고 대표팀에서 뭐 20골 이상 이런 거 넣었을 수도 있는데 사우스게이트가 잉글랜드 감독 종신할 경우에는 어쩌면 그 옵션은 발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뭐 아마 득점이나 네. 출장 수 이런 걸로 비교적 달성하기 네. 쉬운 거 위주로 넣지 않았을까 서로 간에 그쵸. 예상을 해봅니다. 기왕이면 대표팀 말고 그냥 프리미어리그 리그 출장 아마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야. 그렇게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지금 산초의 대체자로 누가 링크되고 있느냐? 이번 네덜란드 탈락에 좀 공신이기도 했던 도니엘 말렌. 도니엘 말렌이 이제 그 골을 넣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널리그트가 퇴장을 당하고 그렇죠. 핸드볼을 하는 네. 바람에 그러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이 도니엘 말렌이 그래도 원래는 되게 좋은 유망주입니다. 아스타일에 있었었죠. 그렇죠. 말렌에 지금 링크가 나고 있다고 하고 또 같은 팀의 윙어인 노니 마듀케 선수도 지금 도르트문트와는 링크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도르트문트는 정말 이 스카우트가 워낙 좋은 선관이 팀이고 대단하죠. 그리고 장사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스타는 언제든 이 팀에서 등장할 것이다. 절대 이 팀의 전력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초와 도르트문트의 그간의 기록을 정리해보면 후스쿼드 기준으로 이렇게 시즌 때마다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엄청나게 좋죠. 보통 이제 지난 시즌은 좀 부진했던 시즌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데 19-20 시즌이 워낙 좋아서 그렇지 2021 시즌은 전반기 때 약간 힘에 붙였던 초반에. 과제하고는 이후에 중반기부터는 다시 원래 올라왔어요. 기량을 그대로 뽐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큰 기복 없이 정말 본인의 어떤 확실한 기본 활약 자체를 정말 높게 가져가고 있는 선수다. 그래서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정확히는 18-19 시즌부터 얼마나 이 선수가 풀 시즌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센세이셔널 활약을 보여줬는지가 스탯으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맨유는 라이트 윙 포워드를 바라고 있었는데 여기서 네. 단순히 그냥 돌파를 하는 선수가 아니라 여기에서 직접적인 플레이메이킹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영입이다. 오른쪽 윙 때문에 사실 그동안 잔혹사가 많았죠. 네, 많았죠. 후안 마타도 되게 큰 공을 들여서 데려왔지만 맨유 커리어로는 사실 잘 풀린 케이스는 아니었고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당장 팀에 필요했던 확실한 드리블러 그리고 플레이메이커 성향을 지닌 이선 이게 갖춰진 산초기 때문에 이 영입이 반겨질 이유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발도 빠르고 1대1 상황에서의 드리블에도 능하고 무엇보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찬가지로 찬스 메이킹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포그바와 산초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같이 뛴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른바 가슴이 웅장해진다는 표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기대해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선에 한 명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샬이 조금 비중이 그래도 덜해지지 않을까. 이미 마샬은 부상으로 빠지기 전부터 밀려나기 시작한 사실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러면 이제 뭐 더
맨유 팬들 입장에서 그 답답한 장면을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네. 적어지겠죠.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확실히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마샬의 출전 빈도가 약간 내려가긴 내려오고 했어요. 있었어요. 근데 팬분들의 눈에는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면 그냥 빡치니까. 그렇죠. 왜 얘는 왜 또 나와? 약간 그래.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 한 팀의 팬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샬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라도 더 줄이는 게 맨유한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어린 자원 그린우드 같은 네.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주길 바라면 되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맨유도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길고 긴 구애를 통해서 데려온 이 선수가 사우스게이트한테는 엄청나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죠. 몸 풀다 못 나왔어요. 네, 그냥 벤치에만 있었죠. 그럼 도대체 네. 이 선수를 왜 이렇게 사우스게이트는 외면할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